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5월 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흐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던 원전 수출에 대해서 좀 이제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그런 지재권 분쟁입니다.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점점 이제 강경 대응으로 나서면서 한수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에다가 수출 금지에 대한 명령을 요청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한수원이 단독으로 신청한 그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 반려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한수원에 대해서 수출을 아예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그런 미국 기업이 포함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반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에 그런 협의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이제 생떼를 부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점점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에 대한 지분 싸움, 지재권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 기술에 대한 주도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새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지분 지재권이죠. 네, 지재권에 대한 소식은 여기에 잘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요. 요것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21일에 미국의 대표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한수원이 폴란드 등에서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 APR 1400을 판매하는 거래를 막아달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웨스팅하우스는 소장에서 이제 한수원의 APR 1400 설계는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APR 1400을 배치하기 앞서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APR 1400의 기술 정보를 제공을 하려면 원자력 기술력의 공유를 제한하는 미국 법률에 따라 에너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술 정보의 공유를 금지해달라고 이렇게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작년 10월부터 소송전이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 소송전을 더 살펴보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에 미국에서 라디오를 만들며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경쟁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이 미군의 그런 원자력 잠수함의 개발에 뛰어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한 기술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해서 1960년대에 미국에서 원전 상용이 가동되었고 GE와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산업의 그런 대부로 등극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련, 영국, 그리고 캐나다가 이렇게 중수로를 개발을 해서 명단을 올렸고요. 4파전이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군의 잠수함 건조 사업에 오래 참여해왔고, 네. 가압 경수로 사업자에 오르면서 이렇게 한국 원전 산업의 모체가 되기도 하는데요. 요거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970년대에 들어가서 원전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오일 쇼크가 이어지면서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세계 시장에서 GE의 비등 수용보다
3배 이상 판매를 하면서 원전 산업의 선두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79년에 미국의 스마일리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원전 산업이 사양길에 들어섰고요. 이미 100여 기 이상의 건설을 한 미국에서 더 이상 이제 원전 수주가 없었고 세계 시장이 이제 그렇게 넓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경영난에 몰린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으로부터 1987년 영광 원전 3, 4호기를 발주를 했고요. 원천 기술을 이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만 그 기술을 사용한다는 조건이었고,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프로마톰이죠. 그때는 EDF가 아니고 원천 기술을 우리나라에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천 기술을 이전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이고, 일단은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1979년에 미국의 스마일리 원전 사고로 인해서 점점 이제 그 입지가 좁아졌고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스웨덴의 다국적 기업 에너지 업체인 ABB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핵연료공사라고 BNFL이 1999년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게 되고요. 2000년에는 ABB의 원자력 부문도 사들여서 한국 원전의 원천 기술 소유권을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좀 이제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두 개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경영난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니까 BNFL이 인수를 하게 되는데, 컨버스천은 다국적 에너지 업체인 ABB로 넘어가게 되고, 그 ABB를 또 이제 원자력 부분을 사게 되면서 BNFL로 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고, 이 컨버스천과 함께 한수원이 기술 협약을 원천 기술을 이제 샀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BNFL이 이 컨버스천을 가지고 있고 웨스팅하우스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이 컨버스천이 수직 관계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컨버스천의 기술이 한수원의 원천 기술과 연결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면요. 원전 시장이 그때부터 계속 이제 좋아지지 않고, 점점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던 그 시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한번, 매물로 나오게 되고요. 그 시기가 2006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시바가 이제 영국의 BNFL이 내놓은 시장에 내놓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하였고요. 미국의 GE와 일본의 히타치가 원자력 사업 부문을 통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2006년 이후에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원전 시장이 또 한 번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 도시바도 이제 손을 드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미국에서 2개의 원전을 건설하던 웨스팅하우스는 발주사들의 중도 포기로 63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2017년 3월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도시바가 버티다가 2018년에 웨스팅하우스를 캐나다 자산운용사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브룩필드 파트너스의 이제 5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해 10월에 그죠? 브룩필드가 100% 가지고 있다가 카메코에 이제 49%를 주었고요.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라고 하지만 사실상 브룩필드 관계사이기 때문에 같은 뭐 그냥 사모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라늄 생산업체 카메코 49%,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 51%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1999년, 2006년, 2017년, 2022년 이렇게 웨스팅하우스는 총 4번 매각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재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63억 달러의 손실이 있고 파산보호 신청을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걸 이제 캐나다 브룩필드가 이제 매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 2022년 지금 49%를 매각을 했고요. 나머지 51%를 또 한번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6월달 타겟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저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매각을 준비하는 그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몸값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존재감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제 APR 1400에 대해서 국산화를 진행을 했거든요. 원래는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고 있는 그 지재권은 우리가 컨버스천으로부터 가져온 그 지재권은 APR 1000 모델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을 해서 우리가 1400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고요. 그 과정에서 뭐 냉각제 펌프라든지 뭐 그런 여러 부품들을 국산화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주장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그 지점이고요. 이 UAE 원전 수출 당시에도 APR 1400 우리나라가 개발했던 그 모델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웨스팅하우스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산화를 성공시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술료를 이제 지분을 하면서 협력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국산화를 성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 원전에 지금 단독 협상자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이 들리자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강경 대응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단독 진출을 허용했을 경우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존재감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몸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까지 매각을 목표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에 계속해서 도배되고 있는 그 소식은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미국 원전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사장이죠. 그래서 CEO가 강경 대응으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PR 1400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재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데 웨스팅하우스의 이 CEO가 이 한국원전은 우리의 합의가 없으면 폴란드에 지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표현이 굉장히 강경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한국에 대한 원자력 수출이 사실상 이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쟁이 있어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견해가 달라도 다른 곳에서는 계속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수원은 폴란드 매체에다가 폴란드 내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실행에 법적인 장애가 없다라고 반박 자료를 보냈고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가 그 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나라 단독으로 수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명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이 사실상 이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부터 나오긴 했지만 한수원 입장에서는 그 원천 기술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원천 기술에서 많이 파생되어서 한수원 자체에서도 이제 지재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을 사용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미 파산했던 기업이 지금 수명 연장으로 어떤 사모펀드가 매입을 한 상황이고요. 부채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지금 수익성이 개선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폴란드에 대한 6기, 불가리아에 대한 4기, 그리고 타 국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또 한 10기 정도, 8기였나요? 그런 것을 수주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원전을 이제 납기 안에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수주는 다 했는데 제주에 대한 영향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벡텔이라는 기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 벡텔에 대해서 이 폴란드 원전에 대한 시공 책임을 다 떠넘길 정도로 지금 웨스팅하우스 자체로의 그런 시공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체코 원전이라든지 그런 폴란드 민간 원전, 뭐 사우디 원전, 뭐 UAE 원전, 네, 계속해서 이제 원전 발주가 나올 텐데 그 모든 발주를 웨스팅하우스가 다 받아서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냥 뼈대만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갑질을 하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서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좀 이제 강경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와중에 들려왔던 소식이 4월 16일자로 한미 분쟁 매듭 수순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네. 일찌감치 이게 갑자기 들려온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올해 초에 1월 달에 미국 에너지부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출 신고를 반려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를 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체코 원전에 반려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국제 중재를 정지하는 그 소식이 2월 23일에 들려왔고요. 양측이 타협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중재 절차 진행을 중단을 했다. 그래서 중재 절차 진행을 중단했다라고 해서 뭐 서로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 이 소송을 잠깐 멈추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45일이었고 그게 만기가 2월 26일이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소식이 없다가 4월 중순에 이렇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송을 극적으로 이제 IP 갈등에 대한 것을 합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지분의 인정과 수출 지원 잠정 합의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지분율에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설계 지분율이라고 함은 이 1400 모델이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역량이 얼마나 들어간 것인지, 지재권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그만큼 이제 로얄티를 떼주는 뭐 그런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관련해서는 이제 한전 기술과 그런 설계 관련한 얘기가 오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지분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가 오가고 있을 것 같고요. 2주 전에 이제 저 소식이 나왔지만 한미 이 정상회담의 당시에도 그 지분율에 대한 정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그런 합의 정도만 진행을 하고 넘어갔던 것 같고요. 지금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런 시점에 이제 언론에다가 저런 폴란드 원전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뉴스를 흘리면서 좀 이제 견제를 하거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좀 강경 대응을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웨스팅하우스 CEO는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폴란드 전력회사의 사장이라든지 그런 뭐 폴란드 그 장관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본계약 체결이 거의 100%였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도 이를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개 이제 사장이 그런 모든 판을 뒤엎기에는 좀 이제 무리가 있음에도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아무래도 소송에 대한 그런 지재권 방금 이제 설계 지분 싸움에 있어서 그런 합의 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한수원 입장에서는 자 6월까지 강경 대응으로 나가서 지분에 대한 양보 없이 진행을 해서 6월 이후에 협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협의를 진행해서 빠르게 이제 이 해결을 진행하고
그 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인지, 네,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미 이렇게 중재 신청을 중단하고 저렇게 이제 소식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협의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막판 저 지분율 싸움에 있어서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 소식으로는 거의 뭐 수주를 앞으로도 하나도 못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존중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 상호 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한수원도 그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지식재산권을 존중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네, 그 설계 지분을 따져보자,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을 다 인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하청업체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소식들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협의에 대한 전문, 원론적인 얘기긴 했지만 협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족쇄로 표현한다는 건 전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좀 뿌려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한 번 이제 이 주가를 떨어뜨리기에 명분을 쌓고 있구나, 좋은 그런 명분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이제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미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일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금방 이제 회복을 하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소송을 당해서 원전 수출을 앞으로도 영원히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지분율 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회 같은 경우는 뒷배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파산을 하고, 네, 사모펀드로 매각이 된 기업이고 사실상 지재권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로열티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SMR,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두고 밀고 있는 SMR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 사업이 이제 점점 저물어 가면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 영향도 점점 떨어질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뭐 그런 기업들은 이미 SMR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시공 능력도 이 SMR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네, 그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영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그 뭐 체코 원전이라든지 확실하게 수주가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SMR 시장도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해상풍력이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뭐 국내 원전 시장이라든지 충분히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네, 상반기가 지금 아직 2달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목표량의 50% 이상을 채운 상황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원전 수주 이외에도 뭐 그런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그런 가스터빈이라든지 그런 추가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IR 자료에서도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은 올해로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긴 했지만 기대가 조금 컸던 만큼 실망도 좀 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판이 완전히 제로가 된 것도 아니고 그 판이 원래의 우리 주요 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재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 분야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네, 보고 계속해서 천천히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이제 대형 원전 시장이 줄어들에 따라서 힘을 잃어갈 거고요. SMR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에서 SMR로 이제 시장이 100% 전환되는 때가 다가올 건데요. 그게 뭐 20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 시장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시공을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금액을 웨스팅하우스가 다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시공 자체도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납기에 맞춰서 이 원전을 제대로 건설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의 시공 능력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더도 덜도 말고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